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 레드마인에서 스크럼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성원 중 한 명은 매니저로서 나머지 사람들은 디벨로퍼로서 활동하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프린트 메뉴와 백로그 메뉴를 보겠습니다. 현재 아무런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무것도 디파인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관리자에게는 설정 메뉴를 누르면 이와 같이 프로젝트 환경 설정과 관련된 것들이 모두 보이게 됩니다. 일반 개발자인 경우에는 설정을 누르면은 보이는 것이 제약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프로젝트 환경 설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듈들 정보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모듈들을 비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킴에 따라서 필요한 환경 설정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정보가 보이게 되며 이번 시간에 주로 볼 것은 스프린트와 프로젝트 백로그가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백로그 메뉴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 백로그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이름대로 그대로 해도 되고, 이와 같이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제품 백로그는 시스템에서 개발할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상되는 기능을 가지는 유저 스토리를 전부 여기에 기술을 하게 됩니다. 제품 백로그를 하나 만들면 이제 다시 백로그로 가보면은 이와 같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스프린트는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일 것입니다. 이제 관리자가 스프린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정으로 가서 스프린트 메뉴에서 뉴 스프린트를 선택을 합니다. 스프린트 이름을 설정하고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편의상 현재 시간과 요일과 2주 뒤, 이번 설계 프로젝트에서는 스프린트를 2주로 가정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실제 시작은 9일부터 된다고 보면은 2주 뒤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다음 만들면은 스프린트가 만들어지고, 이제 스프린트 메뉴로 가면은 생성된 스프린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로그에서 유저 스토리를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백로그에서 유저 스토리를 생성하는 것은 프로젝트 초기에 시스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스템의 기능을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개발팀에서
회의를 거친 다음 유저 스토리, 즉 시스템 기능들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4개의 유저 스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목과 상태는 일단 시작할 때 상태인 new로 그대로 두면 되고, 우선순위는 이와 같이 low에서부터 immediate까지 총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디폴트로 normal로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추정 시간은 이 프로젝트를 유저 스토리를 구현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0시간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진척도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에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적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저 스토리, 사용자 스토리는 이와 같은 템플릿을 사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표준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적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적음으로써 좀 더 상세하게 이 유저 스토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유저 스토리의 제목입니다. 시스템의 작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적으면 되며,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목적을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뭐로서 무엇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떠어떠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추정치는 이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예상 소요 기간으로서 1단위나 시간 단위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스토리에서 추정치를 계산할 때는 1단위로 많이 적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레드마인에서는 시간 단위로 이 추정치를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적음으로써 이 사용자 스토리의 구현하는 순서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스토리 예가 되겠습니다. 도서 검색하는 기능을 구현할 때 도서관의 방문자로서 도서를 검색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내에서 보거나 빌리고 싶은 책이 있는지 여부, 또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추정치는 5일이며 우선순위는 4으로 하였습니다. 추정치를 산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스크럼과 같은 애자일 방법론에서는 플래닝 포커라는 게임을 통하여 많이 산정을 합니다. 또는 스크럼 포커라고도 하며, 이와 같이 카드상에 2분의 1, 1일, 2일, 3일, 5일, 8일, 13일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프린트의 주기는 2주이므로 실제 날수로는 따지면은 주말을 빼면은 10일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용자 스토리에 이 추정치가 10일을 넘어서는 숫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조금 더 작은 크기로 나누는 것이 실제 프로젝트 진행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백로그를 사용자 스토리를 추가해서 백로그로 만들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샘플 프로젝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유저 스토리를 입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다른 유저 스토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저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화면상에서 유저 스토리의 순서를 이와 같이 드래깅을 하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저 스토리가 결정이 되었으므로 스프린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시스템의 범위를 확정하게 되고, 이제 매 스프린트에서 이 중에서 필요로 하는 유저 스토리를 선택을 하여 해당 스프린트에서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 로그인과 사용자 관리 이 두 가지 유저 스토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백로그 중에서 특정 스프린트에서 구현하려고 선택한 유저 스토리를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합니다. 이제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백로그에서 정의한 로그인 사용자 관리 메일 쓰기, 메일 읽기, 메일 쓰기는 일감으로 됩니다. 따라서 백로그 메뉴에서 지정하지 않고 새 일감에서 이와 같이 유저 스토리를 지정한 다음 제목과 설명에서 유저 스토리에 대한 기능을 적어주게 되고 완료기한과 추정 시간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은 백로그에서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유저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로그인으로 가서 현재 스프린트가 제품 백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해서 이 스프린트를 스프린트 01로 이동을 해주면은 이와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관리도 같이 스프린트 01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로그에는 이제 메일 읽기와 메일 쓰기 유저 스토리만 남게 되며 스프린트에서는 스프린트 01, 스프린트 1회차에서 이 스프린트 01은 4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로그인과 사용자 관리를 유저 스토리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로그인 유저 스토리에 대한 태스크를 정의하겠습니다. 스크럼에서는 매 스프린트에서 이 스프린트 백로그, 여기서는 프로덕트 백로그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스프린트 백로그의 각 유저 스토리를 이제 각 개발자가 구현하게 될 기능 또는 해야 될 일로 태스크로 나누어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즉 실제 일을 할 때 각 개발자, 관리자에게 할당되는 것은 유저 스토리가 아니라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유저 스토리로 가서 보면은 하위 일감이라는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일감으로 추가를 해서 유형을 태스크로 지정하고 필요로 하는 태스크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담당자가 결정이 됩니다. 담당자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할당을 하고 완료 기한은 실제 4월 20일까지, 스프린트 01이 4월 20일까지이므로 이전에 언제든 끝나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스프린트가 끝나는 4월 20일로 하게 되고, 이때 추정 시간, 이 태스크를
구현하는데 걸리는 실제 추정 시간을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4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추정 시간과 밑에 보이는 pending effort는 동일하게 주면 되겠습니다. 추정 시간과 pending effort를 동일하게 줘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현재 프로젝트 태스크가 상태가 new이기 때문에 친척도 역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를 하면은 이제 로그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위 일감으로서 태스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스프린트를 보면은 이와 같이 태스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입력한 4시간 추정 시간이 로그인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로그인으로 가서 원래 추정 시간을 20시간으로 적었는데 태스크에서 4시간을 더 추가함으로써 24시간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저 스토리의 처음 프로젝트 백로그에서 정의할 때 사용했던 20시간은 각 태스크의 시간들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으로 만드는 것이 실제 계산을 할 때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집으로 가서 유저 스토리의 이 추정 시간을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정 시간은 이 유저 스토리의 추정 시간은 0이 되지만은 합계가 4시간으로서 하위 일감 때문에 합계가 4시간으로서 이 유저 스토리를 구현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태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태스크들을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담당자를 반드시 할당을 해야 됩니다. 완료기한, 추정시간, 펜딩 에퍼트는 동일하게 두면 됩니다. 프로젝트 앞으로 이 태스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남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8) 시간이 더 추가되어 현재 12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정 시간과 펜딩 에퍼트 반드시 동일하게 이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팩토링 하는 태스크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리팩토링은 로그인 유저 스토리에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능 구현 후 리팩토링을 통해서 코드 소멸을 제거하여 좀 더 유연한 코드를 만듦으로써 추후 메인테넌스를 할 때 좋은 코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저 스토리의 로그인 유저 스토리의 하위 일감들을
전부 정의를 하게 되면은 처음 예상했을 때의 추정 시간 20시간보다 4시간이 더 많은 24시간이 이 유저 스토리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 백로그를 정의할 때 갖고 있던 정보보다 이제 실제 스프린트로 들어와서 태스크를 나누어 보니 조금 더 시간이 증가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추정 시간이 원래 프로젝트 백로그에서 산정할 때보다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보다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이러한 추정 시간들 값들은 계속 변경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태스크가 할당이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스프린트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펜딩 에퍼트라고 된 이 부분들의 시간들이 자꾸 바뀌게 될 텐데 이러한 펜딩 에퍼트 시간들이 바뀜에 따라서 스프린트 번다운이라는 것이 의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프린트 번다운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펜딩 에퍼트들에 대한 이 스프린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Edit Effort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스프린트에서 일이 할당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를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홍길동이라는 개발자와 이종민 교수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이 스프린트에 할당해야 되는지를 적게 됩니다. 다시 한번 스프린트로 돌아와서 로그인으로 가면은 이제 이종민 교수의 경우에는 태스크 16과 19를 할당받았습니다. 태스크 16은 4시간, 태스크 19는 4시간, 토탈 8시간 이번 스프린트에서 일을 하도록 계획되었으며 홍길동 개발자는 8시간과 8시간 합쳐서 16시간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프린트 01에서 홍길동은 16시간, 이종민 교수는 8시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할지를 여기에 나누어서 적어주면 됩니다. 매일 일을 할 수가 이 유저 스토리 구현하는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2시간씩 8번 8일을 일을 하게 되면은 16시간을 할 수 있게 되며 이종민 교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서는 리팩토링을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각 개발자들에 대해서 현재 스프린트에서 할당된 태스크에 대한 시간들을 쭉 분산시켜서 적어주게 되면은 이제 스프린트 번다운에는 이와 같이 각 개발자들에 대한 시간들을 합산하여 이와 같이 어떤 식으로 일이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estimated
effort가 보여지게 되고, 이제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 pending effort의 합이 변화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추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를 잠깐 보면은 이와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estimated effort를 기준으로 이 pending effort가 이와 같이 변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료 시점에서 이 pending effort도 모두 0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스프린트에서 할당된 태스크들은 잘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스프린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 펜딩 에포트들이 실제 예상된 에포트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아서 실제 계획된 것보다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서 이 펜딩 에포트가 0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스프린트에서 할당한 태스크가 모두 잘 끝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일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제 태스크가 태스크에 대한 그 상태의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한테 할당된 태스크들을 New에서 in progress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홍길동 개발자도 이와 같이 동일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한테 할당된 태스크 중에서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게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이와 같이 클릭한 다음 드래깅을 해서 in progress로 이동을 시키면은 실제 태스크의 상태가 new에서 in progress로 변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자신을 설정된 이 번호를 눌러서 들어가서 편집으로 가서 상태를 in progress로 변경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리팩토링은 아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New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매일 1, 2회 정도 이 진행 결과를 입력을 하면은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부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은 불가할 수도 있으니 매번 일을 진행한 후 거기에 맞게 입력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치 제임스 서버와 관련된 일을 어느 정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편집을 누른 후 이제 내가 일한 시간을 적습니다. 오늘 2시간 일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종류와 디자인과 디벨롭먼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디자인은 주로 분석과 설계 행위를 했을 때 선택을 하면 되겠고, 디벨롭먼트는
코딩, 테스팅과 같이 실제 어떤 일을 했을 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서버 문서를 2시간 정도 분석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2시간 일을 하게 되면은 원래 추정된 8시간 중에서 2를 빼면은 남은 펜딩 에포트가 6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을 기록할 때 추정 시간은 이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계획할 때의 추정 시간이고 이 추정 시간으로부터 2시간 빼서 6이 되면은 추정이 실은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2시간 일을 해보니 일을 여전히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6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니 한 10시간 정도 뭔가 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추정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시간 일한 거에다가 펜딩 에포트가 10이 되게 되면은 더하면은 12, 즉 그 추정 시간과 8시간과 12시간의 차이인 4시간만큼이 실제 추정이 잘못되어서 벌어진 그 간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10시간 일을 남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프린트에서는 제임스 서버와의 연동해서 2시간 일을 했고 소요시간 2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아직 10시간 펜딩 에포트는 10시간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시간들이 토탈 에포트와 유저 스토리에 대한 토탈 에포트와 펜딩 에포트 남은 시간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번다운으로 오면은 이와 같이 현재 예상된 24시간보다 4시간이 더 추가가 되어서 2시간 일한 거에다가 4시간 더 추가가 되니까 펜딩 에포트가 26이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발자들이 각자 자기가 했는 것들을 적어주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아파치 로그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한 것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3시간 정도 일을 했고 분석 작업을 화면 설계를 3시간 했고 그에 따라서 구현하는 데 필요로 시간이 여전히 실제로는 4시간에서 3을 빼면 1시간만 남아야 되는데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더 실제 코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펜딩 에포트를 3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펜딩 에포트 3이 남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이 반영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쭉 쌓이게 되면은 스프린트 번다운 즉 소멸 차트가 이렇게 바뀌면서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면은 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수렴을 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남은 시간들이 있게 되고, 만약 남은 시간들이 있게 되면은 태스크가 덜 끝난 것이 됩니다. 그 태스크가 속한 유저 스토리들은 다음 스프린트로 넘겨서 다시 개발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린트 번다운 소멸 차트는 이 특정 스프린트에서 어떻게 일이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일이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EVM이라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 EVM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소개할 계획이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planned value와 earned value 그리고 actual cost 실제로 일한 시간 같은 것들로 인해서 퍼포먼스 인덱스가 스케줄 일정과 관련된 퍼포먼스 인덱스와 코스트 비용과 관련된 퍼포먼스 인덱스가 계산이 됩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느린 것을 의미하게 되며 1보다 빠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약간 빠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 계획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코스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2.28로 실제 예상했던 비용보다 2배 이상 적게 비용이 들면서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를 진행하면서 입력한 이 소요 시간과 그리고 펜딩 에퍼트 이 값들로 인해서 스프린트 번다운과 EVM에서 프로젝트의 진행들을 되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레드마인에서 스크럼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